이와 같은 접근은 전통 외교의 틀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협상보다 직접적 합의, 외교적 수사보다 결과 중심의 신뢰 구축에 집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그 구조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결국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며 그 구조 속에서 생존과 번영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한반도 역시 그 선택의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UPI 인사이트의 김영진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뤄낸 이스라엘 하마스 평화협정에 대한 의미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의 불씨는 지난 한 세기 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은 단지 지역 분쟁이 아니라 70년 넘게 세계의 경제와 안보를 뒤흔드는 불안의 축이었습니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의 약 30%를 생산하고 해상 원유 무역의 5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해역을 통과합니다. 분쟁이 격화될 때마다 유가가 폭등하고 세계 공급망이 흔들린 이유입니다. 2020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한 아브라함 협정으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이 관계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이는 전통 외교가 교착된 중동에서 새로운 정렬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은 절차보다 결과, 수사보다 실행, 이념보다 현실적 공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틀은 2025년 여러 분쟁의 중재에서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를 정치적 협상이 아니라 현실의 구조의 재설계로 이해했습니다. 형식과 의전보다 신뢰와 실익이 작동하는 구조를 먼저 세우는 접근입니다. 이 접근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사례가 2025년 10월 9일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서명된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합의입니다. 미국, 이집트, 카타르 및 튀르키예가 중재에 관여했습니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아래의 세 가지입니다. 1. 포로 인질 교환과 감시입니다. 하마스의 생존 인질 20명과 교차 조치로 팔레스타인 수감자 약 1,900명 석방이 진행되었습니다. 그중 장기형 중범죄 수감자 250명과 전쟁 발발 후 가자에서 연행된 약 1,700명이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휴전과 인도주의 지원 재건 준비입니다. 휴전이 즉시 발효되었고 이집트 국경을 통해 식량, 의약품 등 구호물자 반입이 재개되었습니다. 유엔과 적십자 등이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건 기금은 다음 단계 협상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안보 및 행정조정 체제입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북부에서 철수 단계에 들어갔고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집트와 유엔이 평화유지 역할을 일부 맡게 되었습니다. 향후 가자 행정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참여하는 임시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는 리스크를 피하지 않고 리스크 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표면적인 분쟁이 아니라 그 분쟁을 반복시키는 구조적 전제를 바꾸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한 해 동안 7개의 주요 분쟁을 중재하거나 종식시키며 세계 질서를 재편했습니다. 그는 외교의 형식을 버리고 오직 결과와 구조적 변화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중재 방식은 전통적인 외교 절차가 아니라 신뢰와 실익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 구조 설계였습니다. 그의 접근법은 간단했습니다. 전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 철학 아래 7개의 지역에서 연속적인 중재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첫째, 인도 파키스탄 카슈미르 휴전입니다. 5월 국경 충돌이 격화되던 카슈미르 지역에서 양국은 미국의 압박 아래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 조치는 아시아의 핵 긴장을 완화하고 중국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남아시아의 전략 균형을 회복시켰습니다. 이후 양국은 민간 교류 및 무역 재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란 이스라엘 휴전 조정입니다. 6월 중순 이란 핵시설 공급 이후 확전 위기가 고조됐지만
미국과 카타르의 중재로 양국이 휴전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양측은 군사 공격을 중단하고 핵시설 점검 및 제재 완화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정으로 중동의 확전 위험이 크게 줄었습니다. 셋째, 르완다 콩고 분쟁 중재입니다. 1990년대 이후 30년 넘게 이어진 르완다 콩고 분쟁이 미국과 아프리카 연합 중재로 부분 해결되었습니다. 양국은 광물 자원 분쟁 지역을 공동 관리하고 무장단체 해체 및 난민 교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평화 프로세스를 이끈 드문 사례로 평가됩니다. 넷째,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중재입니다. 7월 말 양국이 프레아비히어 사원 인근 국경 지역에서 충돌했지만 말레이시아가 주재한 아세안 특별회의에서 미국의 지원하에 즉각적 휴전이 선언되었습니다. 양국은 국경 공동조사 및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로 동남아 지역의 불안정성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다섯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휴전 합의입니다. 코카서스 지역의 분쟁도 올해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두 나라는 수십 년 동안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충돌해 왔습니다. 민족과 종교가 뒤얽힌 이 분쟁은 2020년도에도 전면전으로 번졌고 지속적인 휴전 위반과 교전으로 지역 불안의 근원이 되어 왔습니다. 2025년 9월 미국, 튀르키예, 러시아 공동중재로 새로운 휴전 초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완전한 평화조약으로 아직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2020년 전쟁 이후 처음으로 양국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스라엘 하마스 평화협정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가자 전쟁을 멈추는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협정에는 인질과 팔레스타인 수감자 교환, 즉각적인 휴전,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 재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는 중동의 무력 충돌을 완화하고 가자 행정복원 논의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일곱 번째, 이란 사우디 경제 정상화 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월 리야드에서 열린 중동 경제 포럼에서 양국은 관계 복원을 논의했습니다. 공식 합의문은 없지만 양측이 경제 협력과 안보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논의는 중동 시아파 순위파 갈등 완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2025년 이 7사건은 모두 단기적 휴전 또는 분쟁 완화 형태로 나타났으며 그중 5건은 공식 서명 또는 합의 문서가 확인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은 기존 외교 절차의 한계를 넘어 신속한 조정과 결과 중심의 중재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입니다. 그의 정책은 전통적 균형 외교가 아니라 위기의 연쇄를 멈추는 구조적 현실주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은 단 한 해 동안 7건의 분쟁을 중재하며 세계 질서의 판을 흔들었습니다. 그가 이끈 협정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모두 공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충돌의 순환을 끊는 구조적 전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하마스 협정은 상징적입니다. 이 합의는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가자지구 행정복원과 인도주의 복구 그리고 중동 전체 안보 재편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중동은 세계 석유의 약 30%를 생산하고 해상 원유 무역의 5분의 1이 이 지역 해협을 통과합니다. 따라서 이 협정의 안정 효과는 단지 한 지역의 평화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안전판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접근은 전통 외교의 틀을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자 협상보다 직접적 합의, 외교적 수사보다 결과 중심의 신뢰 구축에 집중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정치적 타협보다 실질적 이익과 즉각적 효과를 중시한 현실적 평화였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중동과 유라시아, 아시아의 불안정 지역을 연속적으로 완화하며 세계 전략의 중심을 인도태평양으로 옮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그 구조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결국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며 그 구조 속에서 생존과 번영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한반도 역시 그 선택의 갈림길 위에 서 있습니다. 세계가 재편되는 이 시점에 한국이 어떤 질서 속에서 미래를 설계할지 그 결정이 한반도의 운명 그리고 동북아 전체의 안정성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지혜로운 선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UPI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